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까요? 정상적이라면 어제 동시 선고를 했어도 됐고 오늘 선고했어도 됐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불쇼의 최욱 씨가 21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삭발하겠다라고 하고 어제 삭발을 했어요. 삭발하는 방송을 했는데, 자, 헌재가 이번 주가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28일. 이때까지 안 하면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가 우리나라의 이 지금 정치적 혼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이 매국 좀비 세력들에게 붙어갖고 일부 개신교 세력이 나라를 지금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흥식 추기경, 우리 천주교계에서 가장 어른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헌재가 조속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입장을 영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참 종교인으로서 이 시점에 정확하게 해야 될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성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영상을 메시지가 짧으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유흥식 추기경이자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분이 유퀴즈에 나오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도 보고 굉장히 좋은 분이고 유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국에 이렇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가 전혀 아닙니다만 유흥식 추기경 같은 분이 계시니까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막 급상승했습니다. 저 유흥식 추기경의 말 중에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정의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시시비비를 지금 12월 3일날 계엄을 했고 국회가 탄핵 소추해서 보낸 지가 지금 100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탄핵을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지연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윤석열 파면시키더라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미 너무 지연됐습니다. 지금 파면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게 이렇게 시간 끌 일입니까? 너무 명백한데? 아니, 이게 무슨 변론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변론이라는 게, 증거라는 게 다 재판정에서 기록과 증언으로 공개될 때 필요한 거지, 다 봤는데 무슨 변론이 필요합니까?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다 봤는데, 총등군이 국회에 온 걸 생방송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를. 제가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김현정 뉴스쇼가 최근에 가장 짜증나는 게 중립인 척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란 사태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립이 없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명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중립적인 척한다? 이것은 비겁한 세력이고 불의의 세력입니다. 유흥식 추기경님의 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흥식 추기경의 말을 듣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역사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지금의 소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조속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간다님께서 당연히 인용이라 생각하죠. 설마 기각하려고 시간을 끄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특히 정영식하고 조한창은 말이 안 되는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의 기초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이라는 주장을 그냥 갖다가 자기 의견으로 삼은 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추종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갖다 쓴 거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헌법에 대한 해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영식하고 조한창이 윤석열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윤석열과 윤석열 추종 세력이 퍼나르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 최소 2명은 지금 기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의 선고가 중요한 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원일치가 깨졌습니다. 최재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회에서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3인은 개별 의견을 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용 의견을 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인용 의견을 내면 전원일치 판결이 안 나오니까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도록 기각에는 동참하면서 다만 나는 개별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제 정계선 재판관이 자기는 기각 의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적 판결로. 그러니까 기각에 참여하면서 개별 의견을 내는 것과 별도의 판결을 내는 건 완전히 다른 행위죠. 내용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근데 어제 전원일치가 깨졌습니다. 만장일치가 깨졌습니다. 5대 1대 2가 나왔습니다. 6명은 판단을 했고 2명은 의결 종족수를 핑계로 아예 판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정계선 재판관이 가장 상식적이고 헌법을 충실하게 해석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가장 최근에 임명됐잖아요. 조한창하고 둘이가. 최상목이 임명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최상목이 한 2달? 지금 2달 좀 넘었나요? 1, 2, 한 2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문영배나 이미선 재판관처럼 다른 재판관들하고 라포라고 하죠. 라포르라고도 이야기하고 친밀감이 조금 덜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보다 조금 덜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뇌피셜인데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 정영식 재판관하고 약간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윤석열은 파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한덕수에 대해서는 조금 양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조율 과정이 있었다. 라면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문영배 이미선의 어제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복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변론을 11차례 진행했습니다. 근데 뭐 정영식도 꽤 열심히 질문을 했어요. 문영배 소장도 질문을 하고 다 질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엄청 열심히 질문을 하고 막 서류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뭐 포스트잇으로 엄청 메모를 해놓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영두 재판관이 윤석열이 기대할 때 자기의 탄핵 소추를 기각시켜줄 톱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애초에 생각했었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너무 열심히 질문을 하고 포스트잇까지 막 붙여고 이 서류의 부피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 보고 저렇게 열심히 법리를 따진다면 윤석열은 파면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이 변론에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싹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각하시키려고. 이거는 어차피 나는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각하 의견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할 거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8명이 현재 구성은 8명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는 거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설사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더라도 6명이 인용을 시키면 됩니다. 6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마은혁 1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를 쓰고 지금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다시 탄핵해야 된다. 왜? 지금 헌법재판소가 고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김복형이 한덕수가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한덕수가 탄핵됐기 때문에 한덕수가 충분한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작위, 헌법재판관 임명의 부작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시간을 질질 끌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지도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덕수가 직무가 정지돼 있을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지금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시간까지 합치면 190일 동안 지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다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보내면 이번에는 문영배, 이미선, 김복형 재판관도, 김영두 재판관도, 정정리 재판관도 이 정도라면 이거는 파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덕수를 파면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금 켈리 W님이 마은혁을 임명하게 할 방법은 진정 없나요? 헌재가 지금 이것을 인용을 안 했습니다. 마은혁에게 임시 헌재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을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 때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재판관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그래서 지금 헌재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헌재가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주당이 탄핵밖에 없어서 탄핵만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한덕수를 다시 탄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용을 해야죠. 골프 놀장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인용이 돼야죠. 자, 윤석열이가 그날 밤에 2차 계엄 12월 3일 자정을 넘겨서 12월 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니까 윤석열이가 국방부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가서 김용현을 깨면서 2차 계엄을 하면 된다. 재선포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은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한테도 이야기했고 2차, 3차 계엄을 또 하면 돼 내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해도 내가 또 하면 된단 말이야. 윤석열은 계엄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다 됐는데 헌재가 이 내란 수계를 복귀시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이번 달을 넘긴다는 설도 나오고 있죠. 지금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지만 김건희가 경호처에 내려와서 가적경호부에 내려와서 그 총은 뭐하러 갖고 있냐,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다, 총 들고 뭐하냐 이렇게 질책을 했고 이재명을 쏴서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영국의 아주 저명한 일간지인 더 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자랑스럽게 실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퍼스트 레이디가 berated cause for not shooting police. 경찰을 쏘지 않는다고 가드, 경호원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영국의 권위 있는 일지가 이런 사진을 실어가면서 퍼스트 레이디가 경찰에 총을 쏘지 않는다고 경호원을 깼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로. 자, 윤석열 파면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지금 제가 진짜로 싫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조갑재, 제가 기자 생활하는 내내 싫어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종북몰이를 하고 시비를 걸고 한반도의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민주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정규재 씨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씹어대고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하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김진? 이 사람 말해 뭐합니까? 지난번 총선 때 작년이죠. 유시민 작가님하고 MBC 100분 토론에 고정 패널로 나와서 개표 방송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다는 둥, 과반이 된다는 둥, 윤석열이 실정한 게 뭐가 있느냐는 둥, 윤석열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돌아섰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정도 급의 보수 가 봤을 때도 윤석열은 미친놈이거든요, 지금. 아니, 어떻게 2024년 12월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조갑재하고 정규재는 계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데 이 김진 이 사람은 조금 또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입장을 보니까. 계엄 자체도 잘못됐지만 미친 짓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했던 말들, 거짓말, 부하한테 책임 떠넘기기, 이런 뻔뻔함, 비겁함, 파렴치함을 보면서 자기는 분노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인데 윤석열의 탄핵 자체도 미친 짓이지만 계엄 자체도 미친 짓이지만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비겁함, 뻔뻔스러움, 후한무치함 이런 거에 자기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키지 않으면 지금 민중혁명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그나마 지금 탄핵돼서 물러나는 게 가장 곱게 물러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다시 구속 수감돼 갖고 재판받고 감옥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평온하게 생을 마치는 게 윤석열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만약에 기각돼서 대통령직 복귀할 리가 없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각을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3명이 기각식 의견을 내고 그래서 5대3으로 기각돼서 복귀한다고 쳐보세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스스로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3명은 윤석열과 함께 끌려 내려와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보수 꼴통 같은 이 세 사람도 윤석열의 이 계엄 선포 내라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보인 행위 자체로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각돼서 복귀한다 쳐보세요. 그럼 윤석열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이미 권위가 없습니다. 누가 윤석열의 말을 따르겠어요. 윤석열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차기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김민석 의원이 어제 한덕수의 탄핵 소추가 기각돼서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하니까 윤석열 파면 지연, 파면 선고 지연과 한덕수의 기각 이런 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김민석 의원은 미국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고 지금 한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어떤 왜곡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른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 모 언론의 시나리오는 이제 조선일보의 시나리오겠죠. 조선일보의 시나리오 이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헌법재판관하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재판부 내일이죠. 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해서 지금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다. 물론 근거가 없습니다. 뭐 근거라고 할 만한 게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한 추측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동기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냐 하면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에 복귀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뭐가 됩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자판기가 되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10배로 올려. 네. 관세 이만큼 올려. 네. 미국 여기에 이만큼 그 군대 보내. 아니면은 군수품 보내. 무기 보내. 미국 무기 이만큼 사.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약점이 제대로 잡혔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면 윤석열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윤석열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냥 국제 호구 중에 호구가 돼갖고 아주 그 대한민국은 거덜이 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털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맨 앞에 미국이 있을 거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경제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외교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측면에서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그냥 망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제 하루 쉬고 왔는데 오늘도 100명 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자기 준 사람 다 모릅니다. 판사한테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면 자기랑 밥도 같이 먹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자기는 협박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압력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다
다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 해도 자,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알고 있는데 협박이 아닌데 자기의 상대 후보가 자기에게 책임 추궁을 하니까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낙선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그 거짓말로 얻은 이익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뭐 자기 장모하고 자기 부인은 1원도 부정한 돈을 얻은 적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한 거다 오히려.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거짓말은 윤석열이 했고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질이 뭐 중하다고 1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저는 이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는 당연히 무죄가 되거나 기껏해야 한 80만 원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 100만 원 이상이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80만 원은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 재산형도 아니고 신체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무죄가 당연하고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이상은 선고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이재명 대표가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아니 유지되진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혹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점점점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너무 뻔하고 단순한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미루는 게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뒤로 미루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유죄를 유지시켜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계속 유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선고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고 기각시켜서 복귀시킬 것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부가 정말로 상식적이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서 죄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억지로 기소해서 해놨더니 재판부가 또 그걸 덥석 받아갖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 사법부 모두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헌법재판소 하는 짓,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시키는 짓, 이 보면 대한민국 법원은 검찰보다 조금 낫지만 법원도 문제가 많습니다.